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90년대 이후 부동산 버블로 시작된 경제 침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 경제 붕괴. 오늘은 일본 경제지에 실린 시진핑의 자폭, 드디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 직전에 궁지에 몰린 시진핑의 말로라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바라보는 중국의 모습은 또 다른 흥미로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부동산 버블이다. 중국은행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의 고순칭 주석은 부동산 거품을 금융위험의 최대의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중국 당국은 엄격한 대출 규제 등 수많은 대책을 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을 완만하게 내리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3월 70개 도시 부동산 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으로 66개월 연속 상승,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억제 정책을 취함에도 이렇게까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멈추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국유기업의 탓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 주택도시 농촌건설부 인민은행의 소집에 의한 부동산 좌담회에서 3도 홍선이 발표됐다. 자산부채 비율 70% 이상, 순부채 자본 비율 100% 이상, 수중자금의 단기 채무 비율이 100%인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이 제한되게 됐다. 그리고 부동산 기업은 빨간, 주황, 노랑, 초록 4단계로 분류돼 부채 증가 속도 임계값이 설정됐다. 이 가운데 채무 지표가 나쁜 헝다는 9월 7일부터 한 달간 모든 부동산을 30% 할인 판매하는 수법을 취했고 로이터 등이 크게 보도.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에 가까운 현상이 일어나 업계가 긴장하기도 했다. 또한 12월에는 은행을 규모별 랭크로 분류하고 부동산 대출과 가계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최대 비율을 결정했다. 즉 총량 규제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확실히 민영 부동산 기업 대출 조달이 곤란해졌고 민영 기업의 부동산 투자는 억제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지난해에만 500개의 부동산 기업이 도산했다. 대부분이 중소 민영 기업이다. 하지만 사라진 민영 기업의 틈에 국유 기업이 들어가 전국 각지 수많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이전과 같이 고공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 정부 산하 미디어인 자유아시아 방송과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가 최근 발표한 1월에서 3월 국내 부동산 기업의 소유 토지 면적과 토지 구매 금액 순위 결과를 분석하며 지적했다. 토지 구입 금액 탑 10 회사 중 민영 부동산 기업은 단 2개 회사에 불과하다. 상하이의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민영 부동산 기업의 자산 부채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을 엄격화해서 민영 부동산 기업은 더 이상 새로운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됐다. 모든 부동산 기업의 부채 비율은 일정 범위 내로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영 기업은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고심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몇몇 민영 부동산 기업의 재무 총감들은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매우 긴장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은행 대출을 할 수 없게 되면 토지를 살 자금도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 SNS 위챗의 부동산 투자 인기 계정 탁전 노구의 게시물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충칭, 광저우에서 지방정부가 재개발용으로 농촌 택지 등의 사용권을 재개발자에게 팔기 위한 경매를 했을 때 낙찰받는 것은 대부분 국유기업이었다고 한다. 양집중이라고 해서 1급 도시정부가 개발 용지를 경매에 붙일 때 구획 하나하나 조금씩 경매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차례 집중적이고 조직적인 양도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대기업의 시장 과점을 막기 위해 올 4월에 나온 정책이다. 1급 도시가 같은 시기에 대량으로 토지 양도 경매를 모집하면 부동산 대기업이라고 해도 모든 도시의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기업 간의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자금 조달력이 있는 국유기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얼마나 많은 개발 용지를 확보했는지가 부동산 기업의 발전 잠재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국유 기업에 점유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국내 부동산 판매 순위 톱10은 여전히 민영 부동산 기업이 주류지만 토지 소유 규모로 보면 국유 기업으로 대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대출 정책, 부동산 통제 정책 아래 국유 중앙기업은 자본 실력의 핵심 세력이 되고 있다. 대형 국유 중앙기업의 대출 조달 비용은 상장 민영 부동산 기업보다 2에서 3%포인트 이상 낮다. 만약 국유 중앙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 기업을 설립할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는 대체로 A가 넘지만 민영기업이라면 50대 기업이라도 A가 되지 않는다. 중앙기업의 배후에 있는 국가자산이 압도적인 신용의 증빙이 되고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 정부의 피가 섞인 자식이나 다름없다.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 기준이 절대적 중요 목표로 돼 있지만 국유기업에는 엄격하지 않다. 시진핑은 국유기업을 보다 크고 강하게 하려 하고 있다 라고 상하이의 업계 관계자는 지적한다.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국진민퇴, 즉 국유화를 진행시켜 민영경제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민영기업을 몰아내고 국유기업을 통해 당이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면 부동산 거품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민영 부동산 기업에 적지 않은 경영자들은 현재 중국 시장에서의 경영난을 느끼기 시작했고 가능하면 해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실제로는 당국에 의해 저지되고 있어 쉽게 허락되지 않고 있다. 18차 당대회 이후 당국은 말로는 사경경제의 위상제고 법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경쟁과 법률 보호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민영경제 배제라는 비판이 있다. 알리바바 산하 안토그룹과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 최근 20년 사이에 대두된 인터넷 금융 핀테크 부분은 현재 잇따라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은행과 동등한 자본 규제를 명령받고 업무를 모회사와 분리한 데다 정부계의 자본 진입으로 사실상 국유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거액의 자금을 움직여 금융 리스크에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도 국유기업의 과점이 진행되면 보다 컨트롤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진핑이 알리바바 등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 때문이지만 시진핑 정권 자신이 민영화가 진행되는 시장에 대해 국유기업 과점을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중국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해온 것은 민영기업이라고 믿어온 이들은 지난 2년간 벌어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사형기업, 민영기업은 계속 압력을 받아 중국 경제 발전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고 향후 10년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